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제4회차 기출 인사 1급 이론 시간입니다. 먼저 문제를 풀고 오셨다라면 어땠어요? 라고 묻지 않아도 한두 문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너무 신규 문제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모든 문제, 100%의 문제가 매번 빈출이었던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 유형의 문제가 20% 내지는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의 비율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문제 수로 얘기하면 두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는 조금 더 부수적으로 설명을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글쎄 이번에만 새롭게 출제하고 다음번에 글쎄요 또 나올까요? 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언급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명심해야 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런 신규 유형의 문제에 빠져서 주되게 매번 빈출로 출제되는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신규 유형의 문제는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을까? 확률로 따지면 물음표가 5개가 붙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포커스 맞춰서 학습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 뜰 텐데요. 이 하단의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오셔서요. 기출문제,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도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DB도 다운로드를 간편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실무 놓쳐서는 안 되겠죠? 실무 풀이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학습에 많이 도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실무 풀이 하실 때도 먼저 풀어보고 오셔서 한번 저랑 피드백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어떤 문제 나왔죠? 계속 반복적인 문제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시험 문제에 계속 언급이 되는 문제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문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경영혁신과 ERP의 문제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아요. 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약간 여러분 어때요? 변형을 주고 있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같이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ERP 도입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재고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아주 좋은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요거 어때요? 폐쇄형. 여러분 ERP가 폐쇄형인가요? 땡. 그죠? 여러분 ERP는요 개방형 정보 시스템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폐쇄형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클릭해 주셔야겠죠. 그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으로는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봤더니 ERP 구축의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제가 매번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죠? 뭘요? 분설, 구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쵸? 구축하고 구현한다 라고 해서 이런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제가 전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도 언급드렸던 거와 같이 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각각의 여러분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네, 그 특징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설계 단계에서는 AS/IS를 파악한다고요? 올바르지 않죠.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였죠? 분석 단계에서 AS/IS를 파악한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두 번째, 구현 단계에서는 이처럼 시험 가동 및 시스템 평가를 진행합니다. 아주 올바르네요. 정답이 여기 있었어요.
2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구축 단계에서는 패키지를 여러분, 그랬나요? 패키지를 설치하고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설계 단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구축 단계 아니고요. 설계 단계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셔야겠죠. 자, 패키지 기능과 투비. 여러분, 투비설, 토비설 막 이렇게 악보자 따서 공부했던 거 잊으신 거예요? 네. 매번 기출문제마다 제가 이 문제 풀어드릴 때마다 이야기를 계속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상기시켜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계죠.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이런 투비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서 투비 프로세스와의 차이, 갭 차이를 분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슨 단계? 설계 단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셔야겠죠.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보자마자 이 문제는 어머 선생님 이 문제는요 계속 반복적인 문제였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한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어디를 볼까요? 이 얘기 항상 나오죠.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치의 극적인 개선을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한다. 포인트. 그렇죠? 이게 뭐였어요? 우리 바로 이런 걸 PPR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에 숨어 있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쵸? 이런 문제는 사실 보자마자 여러분 어때요? 10초 만에 다 풀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 그쵸? 네, 앞에 있는 문제 총 우리 몇 문제 풀어요? 5문제 풀 텐데요. 이 5문제 여러분 그냥 간과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도 10점에 총 토탈 10점의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쵸? 이때 어떤 팁을 드렸던가 기억해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죠? 시험장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휘발성이 강하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인사 1급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딱 책을 펴자마자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 풀으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특강 3개를 듣고 그쵸? 듣고 그리고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여러분 분명하건대 여러분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이 눈에 답이 쏙쏙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과 같이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쵸?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쵸? 그렇게 학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쵸? 네. 자, 상용화 패키지에 대한 ERP 시스템 구축 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쵸?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시스템 공급자와 기업 양쪽에서 참여하는 그렇죠. 인력의 자질 중요하죠. 그쵸? 2번 같은 게 있었나요? 여러분 기업 환경 최대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인력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다. 패키지를 여러분 패키지에 의한 ERP 구축이기 때문에 굳이 자체 개발 인력 보유할 필요는 없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쵸 여러분?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쵸? 업무 환경에 얼만큼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요인 살펴주셔야 될 것이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분 충분히 ERP 시스템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사용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ERP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사용의 빈도가 많이 떨어질 거고요. 활용도가 뚝뚝 떨어질 거기 때문에 성공적인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적인 교육 활동을 해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여러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바로 보이네요. 뭐가요? 우리 이 문제도요. 컨트롤 C, 컨트롤 V한 것 같은 문제였죠. 성과 측정 관리 이 친구는요.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 구성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아까와 같이 제가 일주일 남겨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출제가 되고요. 정답도 1번인 게 똑같아 보이는 게 너무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하셨을 것 같은 그런 문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비즈니스 시스템이 여러분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구성 단위 시스템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고요. 성과 측정 관리는 누가 봐도 여러분 성과 측정이래잖아요. 기업 경영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매칭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쵸? 그래서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 구성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기능에 대한 여러분, 인적자원 관리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올바른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참으로 잘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잘 풀어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죠, 여러분? 않겠습니다. 네. 자, 문제를 보니까 어떻다라고 느껴져요. 문제 1번, 개발관리 기능. 교육훈련, 능력개발. 맞아요, 선생님. 그렇죠. 2번, 확보관리. 여러분, 채용, 맞아요. 채용하고요. 모집하고요. 채용에 모집, 선발, 그 다음 뭐 있었어요? 배치 있었죠. 그쵸? 승진은 없었잖아요. 너무 구체적인데요? 그렇죠. 약간 여러분 스무스하게 맞는 친구들 언급돼 놓고 승진을 툭하니 넣어놨네요. 그쵸, 여러분? 이 승진 빼고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인사, 행정. 양가로 쳐놓고 인사, 이동.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좋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답을 벌써 골라냈어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 확보 기능의 확보 관리 기능이 요 승진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상 관리 기능, 유지 관리 기능 어떻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와 주실 수 있어야겠죠. 자, 좋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 봐도 되겠어요? 네. 7번. 기능적 인적 관리 중에 근로 조건 관리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정답 한번 외쳐주세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그죠? 첫 번째, 고용관리. 바로 이 친구가 정답이어야 되죠. 근로조건관리에는 이처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관리라든지 복리후생관리라든지 산업안전관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고용관리 같은 경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노동력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쵸? 그래서 고용관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노동력관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노동력 관리, 고용 관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개발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언급 많이 됐던 것들이니까 여러분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문제였다. 자, 8번입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이다. 직무 분석에 대한 방법. 직무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주어진 게 무엇이냐? 직무 분석 방법 중에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당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특수한 작업 활동의 사례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성공의 사례와 실패의 사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래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중요사건, 그쵸? 기록법이라고도 하고요. 중요사건 기법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라고 답을 도출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요즘에는 이런 보기보다는 예전에 2019년도에 나왔던 보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기가 19년도에 쓰여진 이런 보기보다는 요즘에 어떤 거요? 능률적인 행동과 비능률적인 행동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그 사례를 수집하여 이런 말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혹은 지금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 언급되는 내용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약간 이렇게 성공과 실패 오랜만에 보니까 그죠? 네, 달라 보이겠지만 중요사건 기록법, 중요사건 기법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관찰법이나 체험법이나 그죠? 체험법 뭐 같은 말 경험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죠? 요렇게 같은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질문집법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하나하나들도 다 하나의 뭘로 나와요? 보기에 메인으로 언급되는 문제들이 언급될 수 있으니까요. 이들의 특성들, 이들의 설명들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 직무 분석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나와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중요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중요사건, 기록법, 뭐 기술법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다른 친구들이 나올 수가 있다. 관찰법도 여러 번 많이 언급됐었죠? 네. 그래서 관찰법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 워크 샘플링법도 여러분들 어땠죠? 출제됐었죠? 워크 샘플링 방법 사지선다의 1번, 2번, 3번까지 설명 잘 알아. 4번에 올바르지 않은 뭐 관찰법 같은 것을 설명에 넣어놓고 워크 샘플링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됐었던 법. 기억해 두세요. 그쵸? 이렇게 주되게 언급됐던 내용들이 잊혀질만 하면 다시 한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한번 기억해 두시고 다른 친구들도 한번 눈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직무 명세서랑 직무 기술서는 역시나 항상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죠. 직무 명세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뭐에? 인적 특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자마자 답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직무 기술서가 바로 뭐 이런 직무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일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두 가지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요, 직무 명세서와 기술서에 대한 그 설명을요, 보기박스로 주어져 놓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게? 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빈출이었는데 요즘에는 어쩌다 한 번씩 툭툭 던져주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기억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객관식의 문제로도 언급될 수 있지만 주관식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자, 10번 문제 어때요? 약간 여러분 어땠죠? 선생님 이 문제요. 확실히 약간 좀 서술형 문제로서 약간 디테일하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 느낌 맞아요. 그래서 10번 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로 다시 한번 언급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서열 내지는 등급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계량적인 직무평가에 대한 뭉뚱그려진 그 개념 설명이라고 보기보다는 비계량적인 설명이죠. 그렇죠? 비계량적인 직무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벌써 여기에서부터 느낌이 오잖아요. 계량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서열 혹은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가 요소를 나누어서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들어가 있네요. 왜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눕니다. 평가 요소를 안 나눈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나눠져서 평가 요소를 요소 나눠가지고 분류하여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표현 자체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다니요. 간단하고 탄력적이어서 비용이 적게 들고 인원이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중소기업에서 힘들겠죠. 네. 뭐라고 했죠? 복잡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가 요소를 나눠야 되고 그쵸? 요소를 분석하고 그렇죠. 이렇게 분해해서 그 가치도 따져야 되고 이거는 인원이 별로 적은 그런 중소기업은 더욱더 힘들고요. 왜요?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머리가 많이 아파요. 네, 그죠.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이야기는 전반적인 틀린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거죠. 4번입니다. 바로 직무를 숙련, 그렇죠. 숙련 요소, 노력 요소 이런 요소로 각각의 구성 요소로 분해해서 그 요소별로 가치를 정해서 그 합계를 가지고 해당 직무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석적인 접근 방식이다. 아주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이런 문제 어땠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었어요. 오, 아주 나있습니다. 아주 잘 풀어내신 거고요. 그 개념 정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다면 이 문제 어디가 틀렸는지 이렇게 X를 쳐가면서 공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의 설명을 듣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요소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으로 가도 되겠어요? 네, 채용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일자리 창출, 공정한 선발 절차를 통한 기회부여 등 사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올바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적절한 인력 채용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이런 적절한 인력 채용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비용 감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 관리가 필요한 거죠. 채용의 절차는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해야 되죠. 그렇죠? 제가 이러면서 채용 비리 뜨면 어떻다고 했죠?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굉장히 커져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채용의 절차는 공정해야 되지만 이 말이 굉장히 상반되는 말표현이죠. 채용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업 이미지에 영향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 비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채용 비리가 뜨면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다고 했죠? 와르르 무너진다. 이런 얘기 했던 것도 그렇죠. 기억이 난다면 베스트입니다. 아주 최고죠. 그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죠. 그렇죠. 아, 훌륭해요. 신규 채용은 인건비 부담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땠죠? 의사결정을 당연히 잘 어떻게 구조라든지 인력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주 올바른 이야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특정 분야의 교육이나 직업과 관련된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공도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검사,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정답 바로 나올 수 있어야겠죠. 정답은 우리 적성검사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실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이렇게 인성검사부터 시작해서 성취도검사, 적성검사 다 모조리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무능력검사까지도 언급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교재 파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넘어오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력계획 예측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향후 조직 구성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30명이라는 구체적인 인원수가 언적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그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 그렇죠. 마코브 아니죠. 회계 분석 아니겠죠. 대입할 기법. 그렇죠? 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우리 회귀 분석해주면, 회귀 분석이라고 할 때는 변수 간에 무엇을요?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이런 말편 많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키워드로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변수 간에 유의미한 이런 말표현들을 키워드로 짚어서 회귀 분석은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서 출제가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키워드 학습을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 진짜 이렇게 회귀 분석도 시험에 언급이 된 적이 있었죠? 맞아요. 네, 이게 주관식으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꼬집어서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쵸? 네, 마코 부분석 요즘 들어서 조금 뜸해요. 그쵸? 그러니까 눈길 줄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다른 직무에서, 여러분 담당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렇게, 이동해 나가는 것을 확률로 이야기한다. 기술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잡아주면, 바로 이제 보기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조금씩 잡아주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 14번 문제가 좀 틀려주시겠어요? 100점 말고요. 여러분 100점 맞지 말아주셔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나왔습니까? 사회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직 사회화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글쎄요. 이번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은 좀 물음표가 5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신입사원이 조직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들의 가치, 조직의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습득해서 맞출 수 있도록 융화하는 그런 과정을 사회화, 조직 사회화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연거푸 언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가 또 나올까라고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한번 담아두시고 한 번만 이렇게 슬쩍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정도로만 해서 넘어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이 문제보다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새로운 문제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문제에 포커스 맞추고 싶다. 언급이 또 된다라고 하면 약간 이 부분은 약간 조직론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요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예민했다가 둔감했다가. 네, 그러네요. 자, 인사국가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국가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인사국가를 보자마자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사국가를 이렇게 해도 돼요? 추측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네요. 답을 보자마자 바로 여러분 무슨 느낌이냐면 14번 문제 어려웠죠? 15번 문제는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었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공정해야 한다. 납득이 가야 된다. 직무 기준의 원칙이다. 라는 거. 근데 이런 추측성에 대한 원칙은 없었어요. 그쵸 여러분? 네. 추측은 여러분 어때요? 추측성의 원칙이라니요. 추측은 무조건 배제돼야 된다.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것은 있었어도 추측성의 원칙이라는 말표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맨날 많이 나오는 거. 추측은 배제돼야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불소급의 원칙. 이런 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쵸? 이 추측이 나왔으니까 좀 추측은 배제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급되지 아니어야 한다. 소급되지 아니 되어야 한다.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인사고과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불소급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16번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이 문제도 여러분 신규의 유형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육훈련의 목적을 나누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업 경제적 효율성 측면과 종업원 사회적인 측면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고요. 기업 경제적 효율 측면에서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기업 경제적인 효율성에 따져서 본다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사내에 확보를 시켜준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고요. 그쵸? 네, 유연성 가져오죠. 인력 배치의 유연성도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어져요.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인력을 사내에 확보를 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그 경쟁력도 증가될 것이고요. 그쵸? 그러면서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고 기업의 이미지 개선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앞에서 시험 문제로 언급됐던 기업 경영에 대한 통찰력 제고 및 극복이 그렇죠. 될 것이다. 교육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기업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죠. 출제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조금 내용이 좀 깊다. 그래서 글쎄요. 우리가 이제 출제가 교육훈련에서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를 찾았어야 했겠죠. 그래서 언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따져보면 종업원 입장에서의 교육훈련의 목적으로는 어떨까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 내가 재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할 수 있죠? 직무 수행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직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성장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직무에서 소외를 당하는 그런 일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표현으로 연계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해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그 목적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라면 몇 번이 정답이 될 것이다. 3번이 바로 기업 경제적 효율성 측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나머지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주로 종업원 사회적 그 효율성에 대한 측면이다 라고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요거 잠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17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교육훈련. 직장 내 교육훈련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감소된다. 이렇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감소되는 거는 직장 내가 아니라 직장 외의 훈련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훈련 혹은 교육. 그렇죠?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업무 손실로 인한, 그쵸? 여러분, 업무 손실로 인한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 손실로 인한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직장 내 교육보다는, 그쵸?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는 직장 외에 가깝겠죠. 그쵸? 직장 외의 훈련에 더욱더 가까운 설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단점에 가까운 설명이죠. 자, 작업과 그 훈련 모두 그렇죠. 그렇죠. 내가 모두 해야 돼요. 맡은 바 임무도 해줘야 되고 훈련도 같이 해주다 보니까 둘 다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단점으로 가장 적합한 거 여기 있네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맥그레거의 XY 이론이 나왔어요. 그죠? XY 이론 중에서 X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X 이론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죠. 그죠? 인간은 게으르고 타율적이다. 이런 말표현이 맞아떨어집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선천적으로 뭘 하기 싫어한다? 일을 하기 싫어한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맥그레거의 X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게으르고 그죠? 타율적이니까 일도 하기 싫어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반대의 이론이 뭡니까? Y 이론이죠. Y 이론은 아니야. 인간의 목표가 공유가 된다면 알아서 스스로 열심히 하게 돼. 그죠? 이런 게 바로,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 개발지향적이다. 그죠? 그 잠재력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떻습니까? Y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좋죠. 네, 좋아요? 네. 그래요. 기본적으로 잘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근데 너무 상반되니까 상반된 거 하나만 골라줘도 명확하게 정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번입니다. 경력 개발 제도 중에 여러분 근로자 장래성을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력 개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종합평가 센터 제도라고 해서 이 종합평가 센터 제도에 컨트롤 C, 컨트롤 V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쵸? 이런 보기로 많이 활용이 된다는 것을 느껴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평가 센터 제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능 목록 제도라고 하는 내용. 우리 같은 말 뭐라고 해요? 인재 목록 제도라고도 하죠? 이 친구도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별 능력 평가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뭐가요? 인재 목록 제도, 기능 목록 제도의 특징이다. 키워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신고제도 여러분 뭐요? 자기신고서 양식에다가 써가지고 여러분 뭐 한다고 했어요? 인사과 부서에 여러분 제공합니다. 신고합니다. 이렇게 자기신고다. 뭐 이런 말표현 쓰면서 설명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도 좀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정답은 몇 번이었던 문제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20번 문제. 여러분 NCS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NC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뭐에 대한 겁니까?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런 능력, 어떤 거, 지식, 기술, 뭐였죠? 태도. 그죠? 이렇게 태도를 표준화한 것으로서 교육훈련 그 자격의 NCS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그렇죠. 내가 진짜 직무에 딱 맞는, 진짜 일을 잘하는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NCS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태도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NCS에서 가로 넣기 잘 나오는 거 아시죠? 그쵸? 예전에는 무엇에 대한 것이 나왔었어요? 직무 수행 능력과 양가로 쳐놓고 직업 기초 능력 이렇게 양가로 넣는 그런 문제도 출제됐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다시 한번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똑같은 문제예요. NCS 문제 출제된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거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21번으로 넘어가 보면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보상에 대한 그 거래 차원으로 뭘 본다고 했어요? 경제적인 거래, 정치적인 거래, 심리적인 거래, 그쵸? 사회적, 윤리적 거래 이렇게 나눠서 구분지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더 알아보기, 우리 교재에 더 알아보기로 이렇게 처리해서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교재에 쓰여져 있는 거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노동을 뭐라고 보겠다? 상품의 가격으로 보는 것으로서. 그래서 노동력의 구매자인 조직이, 그죠? 조직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력의 공급자인 근로자는 제공하려는 노동력에 얻어지는 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각각 노력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게 뭡니까? 경제적인 거래인 거죠. 이게 무슨 심리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만족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쓰였다. 이런 얘기가 심리적인 거래와 관련된 키워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정치적인 거래,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거래. 사회적인 거래 하면요. 약간 지위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언급했던 내용들이 아마, 이렇게 꼬물꼬물꼬물 막 상기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거의 잊혀졌을 것 같거든요. 기출문제에서 많이 빈출이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새로운 문제, 신규 유형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새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도록 하죠. 적절하지 않은 것, 근로자는 평가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어요. 기업은 임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연봉 금액이 감소되면요. 사기가 뚝뚝뚝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연간의 임금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 간의 경쟁은 여러분 최소가 아니라 극대화됩니다. 증가한다. 증대된다. 이런 말표현 써볼까요?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쟁이 막 엄청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봉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연봉제에 대한 이야기 잘 나오잖아요. 자, 특별한 자격, 여러분, 특별한 자격, 면허, 그 다음에 기능 보유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 기능수당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기능수당 하면 특별한 자격, 면허, 기능 보유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런 말표현 언급을 했었죠. 수의나 여러분, 경비원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건요. 바로 특수의 근무수당이었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다루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준의 임금으로서 이 네 가지에 대한 특징들을 모조리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복리후생. 보자마자 답 나왔어요. 전 인간적으로서. 그죠? 여러분 어떻다고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균형 잡힌 삶 하면요. 홀리스틱. 여러분 바로 짝짓기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계속 반복적인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5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라는 것은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몇 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몇 회,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맞아떨어지죠. 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틀렸죠. 그쵸? 평균임금이 아니라 뭐라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통상임금에 라고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연장근로라든지 그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연장근로라든지 야간근로라든지 이 둘은 그냥 그렇게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다.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쵸? 그런데요. 휴일 근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몇 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냐. 그쵸? 네. 아니면 8시간을 초과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통상임금에 여러분
50% 가산이지만 이렇게 8시간을 초과하였다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 100%죠. 100분의 100이니까 100%를 더 가산해서 지급해 줘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을 때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을 도출해 주셔야겠어요. 자,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임금의 유형을 한글로 기입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퇴직금의 지급 사유에서 발생일로부터 여러분 요 말이 나왔어요. 그 사유로부터 발생,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이란 말이 나오면 그쵸? 요 말 표현만 봐도 우리는 무엇을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대요. 뭐 한 거죠? 이거 우리가 평균 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칭하면서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평균 임금이라고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7번으로 가봐도 되겠죠? 자, 보기 A에 들어갈 숫자를 정수로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이 월에 몇 %예요? 그렇죠. 9%. 왜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9%라고 표현한 것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에 합산한 비율입니다. 합산 비율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각각은 우리가 근로자 부담금 4.5, 사업자 부담금 4.5 이렇게 얘기했지만 합산이니까 4.5, 4.5 합산해 보세요. 9죠. 정답은 9%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조회하는 문제, 우리 실기 쪽에 들어가서 조회하는 문제로 언급 많이 되는 거 아시죠?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8번이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요 위에 보기 문제만 바꾸면 어떤 게 답을 좀 달리하면 새로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사업장 기업을 단위로 해서 여러분 1사용자와 1노조가 교섭을 한대요.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기업별 교섭이라고 했죠. 그쵸 여러분? 이 외로도 여러분 이렇게 집단교섭, 통일교섭, 공동교섭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대각선 교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뒤에 또 언급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교섭이 2개나 나왔네요. 그럼요.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친구들이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파악을 해주는 거.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교재 펼쳐서 한 번 더 체크 포인트, 체크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쵸? 요거 어때요? 이렇게 쟁의행위 언급 많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장 또는 공장에 대한 감시와 근로희망자들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파업에 같이 참여하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자 제 손에 뭐 들어있는 거죠 지금? 피켓팅. 그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매칭을 해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유쾌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켓팅이라고 답을 도출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근로자 측 쟁의행위와 또 사용자 측 쟁의행위 그 2가지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시험에서 근로자 측 쟁의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자, 3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이 문제죠? 컨트롤 C, 컨트롤 V. 정말 매번 쓰이는 보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대각선 교섭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전국적. 여러분,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여러분 굉장히 노동조합이 크죠? 그죠? 각 기업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자마자 대각선 교섭이다라는 것을 바로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 유형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근로 유형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 이 문제는 주관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쵸? 네. 집중근무제 당일 메인으로 나온 적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나온 적 있죠. 그쵸? 네. 재량 근로시간제 나온 적 있어요.
주관식 문제로도 언급된 적 있던 친구들입니다. 다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실 건데요. 자, 교대 근무제, 복수의 근무제를 편정해서, 그렇죠. 각 조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교대 근무제 맞아떨어지죠. 집중 근무제는 여러분, 이렇게 이 무슨 소리입니까? 근무 시간 외에 별도의 업무 시간을 추가 확보하여 전화 및 그랬나요? 전화 및 그 회의 등은 피하고 업무에 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화나 회의 등을 피하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리죠. 추가 확보한다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쵸? 근무 시간 중 일정 시간에 일정 시간대를 정해서 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집중하자. 이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친구들 여러분 어때요?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용 기억해 주세요. 올바른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읽어봐 주시고 넘어와 주셔야겠죠. 다음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조합의 기능, 경제적 기능, 그렇죠? 공제적 기능, 정치, 사회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 분류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 언급이 되는 것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상부상조라는 키워드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공제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죠. 다른 친구들도 시험에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보기 내용만 바꿔놓고 주관식 문제로도 또 한 번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기억을 해주실 건데요. 이번엔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시험에 나올 거라면 경제적 기능 같은 것들을 여러분 메인으로 쓰면서 아니면 그 친구를 메인으로 쓰면서 객관식 문제로 언급될 수도 있죠. 유형을 바꿔서. 그쵸? 네. 33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쟁의 또 나왔죠. 그죠? 아까 앞서서 객관식에 쟁의행위 있었어요. 그죠? 주관식에서도 이렇게 쟁의행위의 그 유형을 써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또 포인트로 주고 있고요. 이제 읽어보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례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작업이나 휴일의 근무들을 거부하고 그죠? 이렇게 사업장의 업무를 곤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준법 투쟁이라고 하죠. 법은 준수하면서. 그죠? 그래서 준법 투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하단에 여러분 홈페이지가 나타날 건데요. 다시 한번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무엇을요?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죠? 또 실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우리 영상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봐주시면 많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다 수월하진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에 그런 문제들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됐던 거 그리고 메인이 이렇게 메인이 이 친구이지만 다른 친구의 개념을 놓고 무엇일까요?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근로자 측과 그쵸? 네, 그 다음에 사용자 측으로 나누어서 객관식 문제로 변형해서도 언급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요소를 짚어보았어요. 그쵸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살펴준다라면 여러분 하나도 놓침없이 빠짐없이 차분히 다 풀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열공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